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올랐고요. 긍정적인 평가가 그보다는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긍정이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오차범위 내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상승 추세에 약간 있었던 상황에서 꺾였다는 점에서 지금 악재가 영향을 이제 주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악재는 이제 물론 정부와 또는 이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발생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기민하게 이제 대응한 측면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은 지난번 과거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이제 있고 더 완벽한 대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정 그룹에서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어쨌든 정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평가 비율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이렇게 정체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평가가 하락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게 어느 계층에서 또 하락했느냐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중도층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지난주가 41.4%의 지지율이었는데 37.8%로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도 참 유의미한 변화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특성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양쪽의 진보라든가 보수 이런 층들이 이제 고정적인 이념 성향이 강해서 어떤 네.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도가 민감도가 이제 높지 않은 데 비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도층들 같은 정치적인 어떤 고정 성향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쨌든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련해서는 이런 중도층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는 바가 크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들도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정부의 평가에 다른 이제 이념 성향에 따른 계층보다는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민감하고 있을 것 조금 더 저게 그 움직임이 더 빠르고 이게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보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또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념 성향 따르지 않고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다른 두 이념 성향층에 비해서는 매우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층들이 봤을 때는 다소간 이제 정부 대처에 대해서 불만 사항들을 또 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 좀 보겠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무당층이 12.9%로 3.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가장 특징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 다른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론조사의 합은 100%이기 때문에 네. 이 그 무당층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여론조사의 이제 특성이긴 할 텐데요. 지금 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어쨌든 소폭 2.2%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도 2.3%포인트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라 하니까 어쨌든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모든 양대 정당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차원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 관련한 인물 중에서 미투 논란이 네. 벌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좀 많이 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인재 영입 자체에 대한 좀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성으로 사실은 이거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또는 이제 국회의 입법 역량이라든가 정책 역량 또는 갈등 같은 것들을 이제 화해 중재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춘 사람들일 수 있겠느냐. 예. 뭐 이런 비판까지 이제 사실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악재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야당에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른 정치적 상황과 다르게 야당에게 반사 효과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오히려 이제 과도하게 비난을 한다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또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반사 효과라는 것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겠고 하락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야권이 통합하는 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매우 덜컹거리게 이어지게 되면서 그런 기대감들 다수가 이제 조정된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예. 뭐 우려가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겠죠. 이번 사태가 빨리 수습되고 진화되기를. 하지만 단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바야흐로 총선 전국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번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일단은 당장 지금 이제 예비 후보들은 등록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보면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들 만나면서 굉장히 스킨십을 강하게 하는 행보를 보였고 네.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들이 유권자들 손을 만진다거나 이렇게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들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그래서 4월 15일 투표일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투표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줄을 서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감염의 우려라든가 이런 불안감들이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확산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투표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이 유권자들 국민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외부에서 소비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이런 데 소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에 민감한 층들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사실은 총선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이고 다만 이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야당이 상당히 이것을 과도하게 공세하는 모습을 비춰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그럴 수도 있는 있겠군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이죠. 이제 5년 전에 이런 메르스 공포에 전국이 떨었습니다. 당시의 여론, 민심은 어땠는지 좀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메르스 당시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이게 5월 셋째 주에 확진자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6월 초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부정적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제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40%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던 상황이 지금 이제 낮게 나온 것은 이제 34%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다른 조사에서는 20%대까지 나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처럼 경고하던 것이 어떤 이제 국가의 방역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고 국가를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이제 과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지금 이제 이 사태를 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메르스 사태 당시에 정당 지지도 좀 볼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고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일 야당이었는데 이 당시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글쎄요, 뭐 한쪽으로 민심이 쏠리는 분위기는 그래프상으로도 나타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어떤 메르스 대처 과도하게 이제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극 대처한 것이 높이 평가받으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정당 지지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것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뭐 특별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하고 이제 일정 수준 흐름으로 가고 여당도 뭐 다소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뭐 긍정적인 평가를 얻거나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정부 그러니까 여당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 방역과 관련한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어쨌든 정부가 일차적인 이제 몫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뭐 민심 추이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과도한 정치 공세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는 뭐 그런 상황들을 5년 전의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른 지표를 통해서 총선 민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언론사에서 21대 총선에서 가장 중시할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이냐 인물이냐라고 그렇죠. 봤을 때 일단은 인물, 경력이나 능력을 보고 뽑겠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지금 이제 정당 자체가 또는 이제 기성 정치인, 기성 정당 자체에 대해서 물론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들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정당 자체만 물었을 때 거부감들, 부정적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을 보고 뽑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뽑겠습니까라고 하면은 어쨌든 정당보다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모습을 보고 뽑겠다. 해당 후보에 이제 그런 평가들이 이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결과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사람을 이제 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만약에 여기다 정책이나 공약을 넣으면 그것도 좀 높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선거 때 사실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사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들과 다르게 실제 마지막 사후에서는 정당이 사실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긴 왜 하거든요. 이런 조사할 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예. 표심은 또 그렇게 안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얘기네요. 여론조사를 응답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응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시험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네. 어떤 정답, 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심리들도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당만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시민이 아닌 네. 어떤 학습된 시민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기 나의 때문에 정치적 성숙도가 상당히 낮구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뭐, 예.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찾아서 이제 하는 경향들이 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도층 등 어떤 정당에 대해 고정적인 이제 유권자들이 아닌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새 인물인지 인물이 어떤 과거를 걸어왔는지 또 어떤 공약과 정책들을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중도층들은 좀 꼼꼼하게 보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는 이제 있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 연령층에 대한 평가 질문을 한 건데 네. 이걸 연령대를 좀 나눠서 살펴를 보면 네. 젊은 층 그러니까 30대 그리고 또 20대에서 네. 인물, 경력이나 능력을 보겠다라는 답변이 또 많죠.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이제 20대나 30대 이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정당이라든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40대 또는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어쨌든 40대와 50대 초반에서는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든 여당의 진보 성향들 예.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또 보수 정당에 선호하는 것들이 매우 뭐 지금 고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라든가 30대 젊은 층들에서는 기성 정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 거부감들 있기 때문에 난 정당보다는 어떤 사람을 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당연히 다른 세대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는 그런데 이게 정당별로 정당별로 질문을 했을 때는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40%가 넘는 인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반면에 27.1% 그러니까 30%도 안 되는 그렇죠. 인물들이 사람들이 한국당의 당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좀 많이 엇갈리네요. 네, 그 지금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더 높은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의 이 결집이 더 공고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정당으로서 안정성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에서서 확인되는 측면도 있겠고요. 지금 반면에 제1야당인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예. 독자성으로서의 정당의 안정성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 과거에는 원래 한국당 지지층들이 정당과의 그 정당 일체감들이 강해가지고 무조건 정당 보고 찍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더 높긴 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것이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권자들 지지층과의 정당 일체감들이 과거에 비해서 강화됐고 한국당이나 보수층에서의 어떤 보수 정당과의 정당 일체감은 과거에 비해서 좀 약화되어 있는 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분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